미국에서 생겼어요. MIT 공대 교수인 윌리엄 미첼 교수께서 자신의 기술이 아파트에 있는 실거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리빙랩이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냐면 북유럽으로 갑니다. 북유럽은 오래된 구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 혁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실사용자, 시민이 참여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도시 자체를 테스트베드 삼아서 혁신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리빙랩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는 리빙랩 네트워크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이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용자 주도의 혁신과 이를 수행하는 조직을 위한 방법론. 자, 또 하나의 기관에서는요. 연구와 개발 그리고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 시민, 정부,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용자 주도의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 또 하나의 기관에서는 실생활의 개방적인 혁신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의 서비스, 상품, 사회 인프라 공동 창조.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 그리고 스웨덴 한 기관에서는 사용자 참여, 사용자 중심의 연구, 실생활에서의 시제품 제작 및 솔루션 검증에 중점을 둔 이해관계자들과 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여 개의 주요한 개념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추려왔거든요. 주요한 개념을. 자, 공통된 단어가 보이시죠? 사용자 주도다, 혁신이다, 방법론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이 리빙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빙랩의 핵심 요소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 중심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어떤 사용자가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문제 발굴에서 정의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실험과 실증을 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실생활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리빙랩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창조의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도 들어가고 지자체, 그리고 시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창조의 형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한 문제와 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데요. 같은 노인 문제라도 도시의 노인 문제와 시골의 노인 문제는 다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랩은 ICT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협력 플랫폼으로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도 ESG 경영을 하죠. 그리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리빙랩은 기본적인 기저가 우리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출된 기업이고 아이디어고 공동 창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성과 윤리성을 기저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혁신을 추구하는 리빙랩과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 혁신 환경, 산업 클러스터, 기업 클러스터, 사이언스 파크,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 기반 클러스터 다 모든 게 혁신을 추구하지만 이것을 민간 협력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다. 리빙랩은. 그리고 이 전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을 유일하고요. 그리고 개방형 혁신으로 오픈 플랫폼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 자, 그리고 ICT 기반의 협력을 갖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리빙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바로 민주주의 강화입니다. 수동적인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시민이 직접.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바로
사회적인 포용력도 증진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요. 결국에는 좀 넓게 보게 되면 SDGs,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게 리빙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빙랩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도록 할 텐데요. 리빙랩은 실험입니다. 실험. 자, 실험이기 때문에 탐색하고 실험하고 평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엔지니어만, 연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그리고 연구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이루어내는 협력 플랫폼, 공동 창조 형태로 이루어낸다는 게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빙랩에서 R&D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크게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개념화시키고 그것을 정의 내리는 구체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해결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실제 행동,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구체화하거나 다시 개념화하거나 실제 행동하는 그런 반복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앞서서 모여드린 미니 수학이나 아니면 에코스테이션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결과물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평가 내리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보이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에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노인분들 75세 노인들이 키오스크 매장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불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시간을 좀 여유롭게 주잖아요. 손님이 없는 시간대 갔으면 어떻게 될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내가 되면서 천천히 그렇죠.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걸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본인 스스로도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소리, A씨 이런 소리 한마디 들으면 지레 겁먹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식당을 가보시면 키오스크 사용 안 하는 매장인가요? 이제 다